도쿄의 한 연구소. 평범했던 월요일 아침이 한 뉴스로 인해 묵직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UN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가 발표한 2025년 세계 혁신 지수에서 일본이 12위를 기록했다는 소식. 전년 대비 한 계단 오른 성과였지만 연구소 직원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위표에서 한국이 4위, 아시아 1위를 차지했기 때문이었죠. 젊은 연구원 다케시는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평생 일본 기술의 우수성을 의심해본 적 없었던 그에게 이 결과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한국을 아시아 혁신의 중심으로 끌어올렸을까요? 이 젊은 연구자가 마주하게 될 현실과 깨달음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파트 1 상황 소개 앤드 배경.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다케시입니다. 도쿄에 있는 한 연구소에서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이죠. 그날은 정말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습니다. 아침 9시 늘 그렇듯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동료 사토가 급하게 달려와서는 다케시 이거 봐라 라며 휴대폰 화면을 제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WIPO에서 발표한 세계 혁신 지수 결과였죠. 일본은 12위. 작년 13위에서 한 계단 올랐다는 사실보다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4위를 기록하며 아시아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앞서다니, 그것도 이렇게 큰 격차로 말이에요. 연구소 분위기는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선배들은 침묵했고 후배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20년 넘게 아시아 기술 강국으로 자부해왔던 우리에게 이 결과는 예상치 못한 현실이었습니다. 파트 2 갈등 앤드 문제 발생. 그날 저녁 동료들과 함께 회식 자리에 나갔습니다. 평소라면 즐거운 분위기였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선배 야마다가 맥주 한 잔을 벌컥 들이키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설 줄은 정말 몰랐어. 20년 전만 해도 기술력에서 우리가 압도적이었는데. 동료 타나카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죠. 싱가포르도 5위고 중국도 10위 안에 들어왔어. 이제 정말 일본의 시대는 끝난 건 아닐까? 그 말들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브랜드의 자부심을 느꼈거든요. 소니, 도요타, 파나소닉 이런 기업들이 세계를 이끌어왔다고 믿어왔는데 이제는 그 신화가 흔들리고 있다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지하철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도대체 우리가 놓친 것은 무엇일까?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혁신을 이루어냈을까? 궁금증과 함께 묘한 초조함이 밀려왔습니다. 파트 3 사건 전개 한국 방문. 운명처럼 며칠 후 저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AI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출장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WIPO 결과 발표 후에는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죠. 김포공항에 내려 서울 시내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보게 된 풍경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곳곳에 보이는 디지털 광고판, 스마트 교통 시스템,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모두 최신 기기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컨퍼런스장인 코엑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압도당했습니다. 전시장 곳곳에는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밤새워 개발했다는 혁신 기술들이 즐비했어요. 의료진단 AI, 자율주행 로봇, 친환경 반도체 기술까지.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 대학생 팀의 발표였습니다. 그들이 선보인 감정인식 AI는 제가 3년째 연구하고 있는 주제였는데 그들의 접근 방식은 저희보다 훨씬 창의적이고 실용적이었거든요. 발표를 들으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런 열정, 이런 창의력을 지금 일본에서 볼 수 있을까? 파트 4 깨달음의 순간. 그 대학생 팀의 발표가 끝난 후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팀 리더였던 김지원 씨는 22살의 여학생이었는데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에너지를 느꼈어요. 저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실패해서 더 많이 배우거든요. 라고 그녀가 말했을 때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실패를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문화가 강한데 이곳에서는 실패를 성장의 발판으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다른 팀들과도 대화를 나누며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글로벌 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세계를 상대로 경쟁할 생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죠. 반면 우리는 아직도 일본 내수 시장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성찰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는 동안 한국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해왔구나. 진정한 혁신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정신. 그 도전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파트 5 내적 변화와 결심.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남산타워를 올라가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반짝이는 LED로 수놓인 도시의 모습이 마치 한국의 미래를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혁신지수 4위라는 숫자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도전 정신이 숨어 있다는 것이며,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안전한 길만 선택하려 했고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려 했어요.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현실이었죠. 저는 그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진정한 혁신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마음가짐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한국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혁신을 이끄는 나라가 되었다. 이것은 질투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다. 다음 날 아침 김포공항으로 향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서 동료들에게 이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도 변화해야 한다고 말하겠다고요. 파트 6 일본 복귀 후 동료들과의 대화. 일본에 돌아온 첫날 저는 연구소 동료들을 회의실에 모았습니다. 모두들 제가 서울에서 무엇을 보고 왔는지 궁금해했죠. 저는 솔직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동료들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며 저는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절망할 일이 아니라 기회예요. 우리도 변할 수 있고 더 나아질 수 있어요. 선배 야마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한다는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첫 번째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 번째로 글로벌 시장을 바라보세요. 세 번째로 젊은 인재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날 회의는 평소보다 훨씬 길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끝날 무렵에는 모두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죠.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요. 파트 7 새로운 도전의 시작. 그 후 몇 주간 우리 연구소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젊은 직원들의 자유로운 아이디어 발표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위계질서 때문에 묻혀있던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후배 스즈키가 제안한 실시간 감정 분석을 통한 맞춤형 학습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과거에 저라면 너무 위험하다, 안전하게 가자고 말했을 텐데 이제는 실패해도 좋으니까 한번 해보자고 격려했죠. 또한 해외 스타트업들과의 협업 프로젝트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몇몇 기업들과 공동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더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들의 속도감 있는 의사결정, 실용적인 접근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불가능은 없다는 마인드셋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연구소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은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지 않아요. 대신 미래의 가능성을 향해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혁신지수 순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었던 셈이죠. 파트 8 감정적 결말과 메시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처음 한국이 아시아 혁신 1위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충격, 그리고 그 충격이 가져다준 깨달음과 변화의 과정을 말이에요. 한국의 세계 혁신지수 4위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향한 의지가 있었죠. 저는 이제 한국을 경쟁 상대가 아닌 동반자로 바라봅니다. 그들의 성공은 아시아 전체의 발전을 의미하고 우리 모두에게 더 큰 기회를 가져다 줄 거라고 믿어요. 혁신은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려는 사람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연구하고 있을 겁니다. 그 열정과 도전 정신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의 원동력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혁신을 꿈꾸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해 오늘 무엇을 시작하실 건가요? 변화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말이에요. 감사합니다.